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도급계약과 파산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일이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보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일이 완성 전이나 보수이 전액이 지급되기 전에 도급인과 수임하는데 어느 한쪽에 대하여 파산 소가되면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도급인의 파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급인은 일을 맡긴 사람이죠. 대표적인 게 내가 뭐 공사를 맡기는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수급인이 인테리어 업자죠. 나는 도급인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일을 줬는데 중간에 어려워져서 파산을 했어요. 그때는 674주 특치 규정입니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일을 준 사람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 인테리어 업자는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인테리어업자의 일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파산 채권이 됩니다. 결국 이제 파산 채권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죠. 도급인이 파산송을 받은 경우 아직 일을 완성하지 못한 이상 수급인은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에 어느 정도 일을 진행시킨 수급인에게는 공사업자에게는 날벼락이죠.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일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 즉 파산채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업자를 보호하는 거죠. 반면에 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은 파산재단에 기속됩니다.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아니면 어떤 집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짓고 실내도 뭐 설비도 하고 바닥도 하고 도배도 하고 천장도 하고 이런 일은 다 1억에 끝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파산 채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화조 공사만 남았어요. 정화조 공사를 하던 중에 도급이 집주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급인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파산 채권으로 받으면 n분의 1로 받아가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유치권. 내가 공사한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확보되는 거, 이게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정화조 부분은 이제 파산 채권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죠. 유치권 행사가 안 되죠.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인, 공사업자와 파산관제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행 또는 해지 선택을 상당 기간 내에 확답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급인이 파산했으면은 도급인의 관제인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 일을 다 끝낼 것이냐, 끝낼 이유가 없죠. 끝내봐야 돈을 다 못 받을 게 명백하니까 해지하겠죠. 이때는. 그래서 수급인, 공사업자나 파산관제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칙으로 674주 2항입니다. 반면 파산관제인이 제335조 미행 쌍무계약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인이 완성해야 할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파산관제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파산 선고 후에 공사가 완성될 경우에는 완성된 공사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수급인이 보수 청구는 전액 재단 채권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고 보여져요. 큰 공사와 관련된 걸 빼놓고는 결국은 정리하면 도급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 도급인의 파산관제인은 쌍무계약의 미행 쌍무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행을 선택하거나 그걸 최고할 수 있다. 보통 이제 해지가 되겠죠, 도급공사. 그래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파산 채권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이미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러니까 뭐 건물주죠. 공사업자 말고 건축주가 파산하는 경우에 이제 수급인이 어떻게 해서 공사업자는 어떻게 파산재단에서 행동할 것인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